자, 여기 파일 탐색기 한 번만 눌러보실래요? 여기 폴더 모양의 파일 탐색기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탐색기 내용이 보일 텐데요. 내 PC에 보시면 장치 및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요거랑 로컬 디스크 D 드라이브 얘네는요 뭐냐면 하드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의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로컬 디스크 D 드라이브라 해서 장치에 그 컴퓨터에 저장소가 2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제 자리에 아마 2개가 있나 봐요. 그리고 제가 USB를 지금 잠깐 빼보니까 뭐가 사라졌죠? 지금 다시 꽂아 볼게요. 이렇게 USB를 꽂았더니 얘가 인식이 되면서 USB 드라이브라고 뜨는 거 보이세요?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 이동식 디스크,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해 오라고 했던 이 USB의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없던 게 장치 및 드라이브에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밑에 보시면은 몇 점 몇 기가, 요거 이제 창 닫을게요. 몇 점 몇 기가 중 몇 메가 뭐 사용 가능, 이런 식으로 설명이 떠 있죠? 용량은 아마 저처럼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조금씩 용량들이 다를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걸 좀 설명드리자면, 얘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이제 공간이에요. 이 USB 드라이브가 뭐 16기가든 뭐 32기가든 어떤 용량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용량에 대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꽂은 이 USB는 용량이 꽉 차 있는 거죠. 다 찬 거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용량이 많이 비워져 있다면은 아직 저장할 공간이 많이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얘는 8기가짜리예요. 작은 거 꽂아놓은 건데, 그 중에 몇 개 정도, 조금 뭐 몇 개 정도 파일만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찬 USB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것도 꽂아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 USB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창은 닫고. 자, 얘는 원래 용량이 57.2, 한 64기가짜리가 꽂혀지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원래 용량이 이만큼 있는 것 중에 요만큼 쓰고 있고 이만큼이 남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USB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USB를 하나 꽂았을 때는 아, 얘가 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USB를 만약에 여러 개를 꽂으면 얘가 뭔지, 얘가 어떤 USB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USB 드라이브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내 거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 바꾸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 USB는 프로그램 저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USB 이름을 주면은, 아, 띄어쓰기라면 안 되는데 띄었었네. 요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USB들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나중에 이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지금은 뭘 이름을 줘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본인 이름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꿔보실래요? 어차피 본인 USB들이니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잠시 빌려드린 분들도 뭐 어차피 제가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그냥 본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요거 창은 이제 X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을 좀 다시 들어가 볼까 해요. 일단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책을 엊그저께 이제 받으셨었을 건데요. 책이 어디 회사 거냐면 영진닷컴 회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영진닷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구글 검색란에 여기 영진닷컴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진닷컴 엔터. 영진닷컴 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영진닷컴 IT 전문 출판 기업이라는 홈페이지 이름이 뜨네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보입니다. 자, 부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보셨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 영진닷컴 회사의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부록 CD 다운로드가 왼쪽 하단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영진닷컴은 출판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엄청 많은데 보니까 얼핏 6,768권 정도는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너무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책은 눈이 편한 한글 2010 요 책의 예제거든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검색바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 검색창에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글씨 중에 눈이라고 한 글자 정도만 좀 적어서 검색 눌러볼게요. 되셨나요? 네. 요 눈이 편한 한글 2010의 부록 CD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자, CD 원점집을 클릭 하시면 어디에 받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택이 안 뜬다면 아마 다운로드 폴더로 기본적으로가 맞춰져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선택창이 떴으니까 내 PC에 있는 본인 USB에다가 따닥. 그리고 파일 이름은 CD1이 아니라 알아보기 편하게 눈이 편한 한글 2010 이렇게 해서 저장해 놓을게요. 일반적으로 파일을 누군가가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 즉 업로드를 할 때는요, 파일 단위로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책에 있는 예제 파일은 몇 개일까요? 한 60개 정도 돼요. 그런 것을 만약에 파일 단위로 올리려면 60번을 올려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폴더로 묶어서 그 폴더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렇게 만든 걸 압축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묶어서 만든 거. 우리 왜 이삿짐 꾸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사 박스에다가 짐꾸러미 넣어놓고 테이프로 붙이잖아요. 그게 짐 한 개죠? 그런 식으로 묶어놓은 게 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판사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을 때도 그 압축 파일 한 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그렇게 묶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쓰려면 어떻게 해요? 풀어야죠. 그 압축 푸는 거 할 거예요. 자, 요렇게 혹시 화면 뜬 분은 여기를 눌러서 열어보시면 요런 식의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압축 풀기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RGB 깔려있는 분은 아마 이 부분에 압축 풀기가 뜰 거예요. 역시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누르고 요렇게 창이 뜰 텐데 그냥 밑에 압축 풀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뭔가가 복사가 되면서 압축이 풀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창 하나가 다시 떴죠? 이게 압축이 완료가 된, 압축이 풀려진 그런 화면입니다. 창을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X 열려있는 거 다 닫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파일 탐색기 다시 눌러볼게요. 파일 탐색기를 눌렀을 때 여기 내 PC에 본인의 USB 드라이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요것도 새로 다른 드라이브라서 이름을 안 바꿨어요. 자, 얘를 따닥 눌러보면은 아까 압축 파일이 요거예요. 눈이 편안한 그 2010에서 이렇게 지퍼가 잠겨져 있죠? 얘가 이제 압축 파일인 거고 얘를 풀었기 때문에 요런 게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제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 그 출판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압축 파일을 풀어보시는 절차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하실만 했어요? 우리가 엑셀 때, 파워포인트 때 이렇게 2번 더 해볼 거예요. 왜냐면 한 번 했다고 기억하면 좋은데 사실 익숙치 않으면 금방 또 까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글하고 이제 잊어버릴 때쯤 되면 엑셀 할 때 한 번 더 해볼 거고 파워포인트 할 때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7시 56분이니까 해요. 자, 저희 들어갈 버전은요. 요거 들어갈 거예요. 한컴 오피스 한걸 2010. 물론 2010으로 들어가든 2014나 2016으로 들어가든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책이 2010이라서 저는 똑같은 버전으로 가급적이면 아직은 초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더 좋은 버전 쓰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2010 버전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요 버튼을 좀 찾아서 따닥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도 간단하게 만들어보고 간단한 공문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도록 배워보고자 하는 게 이 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어딜 보실 거냐면요. 6페이지에 보시면은 연말 모임 안내라는 글이 있죠? 요거 한번 오늘은 간단하게 작성해보고 저장도 해볼게요. 자, 여기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열려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뭐가 깜빡깜빡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바로 커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글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괄호를 적고 이제 내용 적어 볼게요. 일단 저는 화면이 좀 잘 보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 작게 적히는 거는 제가 화면을 일부러 그냥 확대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 모임 안내 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옛날에 진달래꽃 적어본 거랑 같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여기 8번 위에 별표가 있죠? 별표 한번 누르고 일시 12월 20일 토 그 다음 별표 장소 한식당 예원 그 다음 다시 별표 회비
30 쉼표 000 원. 그다음 별표 약도 별점. 자, 파일에 보시면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우리 색다른 프로그램이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예전에 메모장, 워드패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파일에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이번엔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본인 USB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 여기 보이시죠? 내 컴퓨터 눌러주시고 여기 안에 보시면 본인 이름으로 설정했던 USB 이름이 보일 거예요. 저는 이름을 따로 안 정했다 보니 USB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따닥. 그리고 여기다 따로 파일들을 저장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가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폴더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여기 저장 위치 옆에 요 세 칸, 하나, 둘, 세 번째 아이콘 보시면은 폴더 모양의 해 모양 버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 이름이 새 폴더 만들기예요. 요거 한 번만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이름을 정하래죠? 자, 여기는 한글 연습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한글 연습 하고 확인 하시고 연말 모임 안내란 이름 그대로 저장을 누를 거예요. 자, 저도 저장할게요. 저장. 자, 저장하기 전엔 여기가 빈문서일 이런 식으로 임시 이름이 붙어 있다면 저장을 누르는 순간 이 부분이 연말 모임 안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이 옆에 이 드라이브 한글 연습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경로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할 만했어요? 네. 창 닫아볼게요. X. 자, 그러면 진짜 저장된 애가 잘 저장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자, 밑에 파일 탐색기 다시 눌러볼까요? 자, 우리 내 PC를 눌러보시면 본인 USB가 있었죠? 본인 이름으로 아마 바꿔놨을 거예요. 따닥 들어가서 보시면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여길 따닥 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연말 모임 안내라는 문서가 있어요. 따닥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한글이 열리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저장한 연말 모임 안내라는 문서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안 나오신 분 없었죠? 다시 창 닫아주세요. 자, 다시 우리 한컴오피스 한글 2010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뭘 적어볼 거냐면 12페이지로 가주실래요? 혹시 12페이지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은 11페이지를 보고 적으셔도 됩니다. 챕터 2의 글자 모양 꾸미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글자를 적고 그 글자에 서식을 주는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자, 일단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화면에 다 안 떠서 조금만 줄일게요. 자, 제목 부분을 우리가 서식을 줄 거라서 건강에 좋은 식품들 이 부분을 블록을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 건자 앞에다 놓으시고 누르면서 끌어주시면 범위가 잡혀요. 또는 건자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I자 모양이 나오다가 이렇게 흰색 화살표가 나올 텐데요. 이때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제목 부분을 블록 지정해 보세요. 자, 되셨다면 두 번째 서식 도구 상자는 요 줄을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해요. 이 줄이 서식 도구 상자예요. 그래서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자 크기는 요 함초롱 바탕 옆에 10 적혀 있는 얘가 글자 크기입니다. 이 부분에 요 세모 있죠? 얘가 목록 단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16포인트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13페이지 3번인데요. 아래쪽 내용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세요. 여기 토마토 앞에서부터 누르면서 끌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줄 단위로 잡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 앞에 이렇게 흰색 화살표 나올 때 누르면서 밑으로 끄세요. 아주 쉽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절할 건데 아까 여기 CPT 옆에 보시면 요 세모 있었잖아요. 이 세모 옆에 보시면 위쪽 세모랑 아래쪽 세모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스핀 단추라고 얘기해요.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한 단계 위로, 얘는 한 단계 아래로. 그래서 13포인트까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만약 이걸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글씨는 13포인트로 맞춰줘 보세요. 다시 제목 부분, 요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선택할게요. 클릭.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서식 도구 상자에서 글꼴, 요 함초록 바탕이라고 적혀 있는 목록 단추, 여기 세모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양재 백두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양재 백두채, 양재 백두채. 어디로 가서 안 보이나 싶죠? 그럴 때는 여기다 적으셔도 돼요. 양재. 양재 백두채 보이죠? 이렇게 눌러주시면 양재 백두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5번인데요. 글자를 우리가 크기 이렇게 글자체를 바꾸셨다면 여기 지금 얘가 뭐냐면 진하게, 얘가 기울임, 요거는 밑줄, 얘는 취소선, 요 옆에 있는 게 글자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글자색을 파란색을 주시면 이렇게 글자 색깔도 예쁘게 들어가요. 지금은 블록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다른 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토마토는 무슨 색깔일까요? 자, 그렇죠. 토마토를 잡고 빨간색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초록색, 그쵸? 이렇게 색깔 한번 바꿔보세요. 연어는 주황색, 녹차는 녹색, 블루베리는 보라색, 시금치는 녹색, 마늘은 마늘색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저는 견과류 색깔인 황갈색 줄게요. 레드와인을 보라색, 귀리는 견과류색.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냥 눈에 띄게 각각의 연상되는 색깔로 한번 줘보세요. 뭐 답이 없죠. 뭐 토마토가 뭐 꼭 붉은색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마음에 드는 색깔로 줘보시면 돼요.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보면은 여기 한글에서도 보면 색깔이 여기 있는 게 있고 요 옆에서 보면 여러 가지 테마색들이 있죠. 거기 없으면 여기 다른 색 눌러서 딴 색들로도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자, 범위 잡고 그냥 요 오피스 중에서 그냥 고르셔도 색깔 충분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색깔 설정해 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질문 주세요. 자, 얼추 색깔 다 바꾸셨으면 글씨체도 바꿔볼 거예요. 요 토마토 앞에서부터 다시 누르시면서 밑으로 쭉 끌을게요. 얘네들 글씨를 뭘로 바꿀 거냐면, 얘네들 글씨를 뭘로 바꿀 거냐면, 우리가 맑은 고딕이라는 글씨로 바꿔볼까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고, 미음 한번 눌러보실까요? 그럼 모든 글꼴에 여기 맑은 고딕이 찾아질 거예요. 요걸로 누르시면 글꼴들이 다 바뀌었어요. 자, 범위를 쭉 잡고 내가 글꼴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찾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맑은 고딕이면 미음자 이렇게 쳐보면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글꼴이 바로 찾아지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조금 더 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다시 제목 부분을 마우스로 끌어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끌어서 잡으셨고, 서식 도구 상자에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그 옆에 세 번째 게 밑줄이에요. 밑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밑줄이 그어져요. 자, 그 다음 견과류를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고 여기서 진하게를 누르면 글씨가 진해졌죠. 다시 블루베리를 범위를 잡고 기울임을 누르면 기울어졌죠. 그래서 블럭이 혹시 지정되어 있다면 딴 데 아무데나 한번 클릭해서 풀어주세요. 그러고 파일에 아까 전처럼 저장할게요. 저장하기. 경로는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 USB 드라이브에 있는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 아까 만드셨었죠? 따닥 하시고 건강에 좋은 식품들 이 이름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창을 모두 닫아볼게요. X. 자, 아까 저장한 거 제대로 저장됐나? 한번 확인을 또 해볼까요? 자, 밑에 파일 탐색기 눌러볼게요. 파일 탐색기 클릭. 내 PC를 클릭. 본인의 USB를 따닥. 열어보시면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 아까 만든 게 있고요. 따닥. 여기 아까 연말 모임 안내 다음에 건강에 좋은 식품들 저장한 거 보이시죠? 자, 요거 목록을 따닥 열어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었던 한글 문서를 이렇게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컴오피스 한글 2010을 잠깐 열어볼까요? 따닥. 자, 여기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눌러서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파일에 불러오기. 불러오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불러올 거냐라는 창이 떠요. 찾는 위치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문서로 나와 있을 건데 저희는 우리 좀 전에 받았었던 USB 안에 있는 파일을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눌러주세요. 내 컴퓨터를 클릭 하시고 여기 USB 드라이브 보이죠? 본인 이름의 USB 드라이브 보이실 거예요. 얘를 따닥. 우리 요 예제 이름이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그 예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편한 한글이라는 폴더를 따닥.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거는 02 연습 2번입니다. 얘를 따닥. 그러면 이렇게 우엉차 만들기 파일이 하나 열릴 거예요. 자, 힌트라는 부분을 좀 참고로 보죠. 자, 글자 크기, 글꼴, 글자색, 밑줄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 힌트를 보니까 글자색은 탁한 황갈로 주래요. 그러면 요 우엉차 만들기라는 글자를 일단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끌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서식 도구 상자에 글자 색깔이 요거였죠. 여기 글자 색깔을 탁한 황갈.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떠요. 얘가 탁한 황갈이에요. 선택. 자, 글꼴은 한컴 솔릿 B로 주래요. 그럼 여기 글꼴을 클릭하시고 한 적으면 한컴 솔릿 B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글씨는 얘가 24포인트로 지정하래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글씨 크기죠. 여기 세모 눌러서 24포인트. 자, 이렇게 제목을 고쳐보세요. 자, 이
1. 우엉을 껍질째 깨끗이 씻는다. 여기서부터 흰색 화살표 나올 때 누르면서 밑으로 끌면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일단 내용을 고칠 거니까 내용 부분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잡으셨다면 글자색은 남색. 그럼 여기서 글자색은 남색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한 컵 윤채 L로 줄였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한 컵 윤채 L.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11포인트가 아니라 요 예제에서는 18포인트를 주래요. 없죠? 그럼 여기다 그냥 18을 적고 엔터 치시면 18포인트만큼 커져요. 자, 여기 한번 설정해 보세요. 자, 여기 껍질째 깨끗이를 마우스로 끌어서 범위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밑줄을 누르면 밑줄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약한 불도 블록을 지정을 해서 밑줄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우엉차 만들기는 새로 열은 게 아니라 파일을 불러와서 수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장하면은 아무런 표시가 안 뜰 거예요. 어디 저장이 되냐면 아까 전에 불러왔던 예제에 그냥 그대로 덮어 씌워져서 저장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한글 연습이란 폴더에 따로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창이 일단 뜰 건데 여기서 내 컴퓨터에 있는 본인 그 USB 드라이브로 가서 따닥 한글 연습이라는 폴더 아까 만드셨었죠? 여기를 따닥이에요. 아까 보니까 한번 선택하신 분 있는데 선택이랑 더블 클릭은 달라요. 따닥 누르시면은 여기가 저장 위치가 한글 연습이라 떴어요? 네, 이 상태로 저장했어야 돼요. 연습 2번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좀 더 알아보기 쉬우려면 우엉차 만들기라고 적는 게 쉽겠죠? 자, 여기는 지우고 우엉차 만들기라고 해놓을게요. 하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창을 닫아볼게요. 아까처럼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자꾸 제가 폴더 생긴 거, 파일 생긴 걸 확인해 드리려고 자꾸 닫아라, 열어라 좀 말이 좀 많아요. 일단 오늘은 첫날이라 그렇고 점점 이런 건 좀 줄여 나갈 거니까 지금은 좀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파일 탐색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본인 내 PC에 본인 USB 있을 거예요. 본인 아마 이름으로 주신 거 따닥 한글 연습 폴더를 따닥 열어보면 오늘 작성한 하나 둘 세 개 문서가 보여요. 자, 아까 만든 우엉차 만들기를 따닥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한글 우엉차 만들기 파일이 열려져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확인해 보신 분은 이제 창을 닫을게요. USB는 그냥 뽑아도 되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안전하게 뽑으시려면 이쪽에 펼침 메뉴 하나 있죠. 이쪽 메뉴가 안 보이실 거라 좀 근데 잠깐 그림판 가져와 보면 이게 제 옆에 화면이거든요. 제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세모 있잖아요. 요 세모를 누르면 여기 이런 표시가 보여요. 이게 USB예요. 요걸 누르면 꺼내기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 USB 꺼내기. 그게 제일 안전하게 종료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그냥 빼도 사실은 큰 타격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괜찮으시다면 안전하게 꺼내는 게 제일 낫죠.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전원을 다 꺼버렸다고요? 끈 후에?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전원을 다 끈 후에 뺄 필요는 없고요.
전원 끄기 전에도 빼도 되는데 꺼내기에서 빼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그냥 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빼요. 저도 그냥 막 빼는데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하실 분은 꺼내기까지 하시면 좀 더 안전해요. 그 정도?